저는 한 번 결혼했었는데 불량한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은 이혼 후 혼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몇 채 가지고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한 편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삶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27살의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그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멋져 보였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도박을 하러 다녀도 항상 제게 걸리면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여자들과 도박을 하며 돈을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치고 싶은 마음과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강요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좋다고 하면서 결혼을 했지만 회사에서 회식하는 척을 하면서 도박을 하러 가는 것이나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알아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봐 걱정했었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아이도 없는 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하던 회사에서 잘렸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짧게 다니면서 직장을 자주 바꾸는 편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대충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박과 유흥에 빠져서 돈이 부족했는지 제가 하루 종일 떡볶이를 팔아 번 돈을 몰래 가져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채를 주었지만 금액이 커지면서 점점 불안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가져가서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가져가는 남편을 붙잡고 여보, 제발 이제 그만 가져가.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 밥도 못 해먹어. 남편이 밖에서 뭐라고 다니는지는 상관없는데 제발 돈만큼은 건들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밖에서 돈 좀 벌어온다는데 말려나 이번에 확실하다고 하며 저를 밀치고는 냅다 돈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포스기에 저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걸어 남편이 돈을 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또 가게로 찾아와서 돈을 가져가려 했지만 제가 걸어놓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니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못 믿어? 어제는 실수해서 못 탔고 오늘은 진짜 확실하다고. 당장 비밀번호 풀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했지만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남편이 집에도 오지 않고 가게에도 안 와서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나 싶었는데 가게에 양복을 입고 인상이 나쁘게 생긴 남자 둘이 와서 김현태 씨 아내 박미원 인미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더니 김현태 씨가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을 기간이 지나도 안 갚았어. 이렇게 손수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제때 갚으면 서로 좋잖아요. 저희 남편이 돈을 빌리면 아내분 모르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청천벽력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도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제게 나오지 않아서 불법 사채를 써서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도박에서 많이 따면 그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려 500만 원을 빌렸고 사채업자들은 갚지 않으면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신세인데 어떻게 500만 원을 당장 구하고 이자도 100만 원이라니 총 600만 원을 갚아야 할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한마디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니 몸도 힘들어지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을 빼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근처 약국에서 약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쉬즈라는 약은 근육통을 더 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감기 몸살이니 며칠 동안 약을 먹으면서 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가게를 열고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도 제 몸이 건강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생애 처음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약 때문인지 잠이 솔솔 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 너무 깊게 들었는지 그날 꿈에서 죽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단 한 번도 제 꿈에 나오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래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미화야, 아빠가 급해서 얼른 가야 하거든. 시간이 많이 없어. 우리 미화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그런 거 싹 다 잊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시며 숫자 6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사라지시고 저는 바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보니 이건 무조건 로또 번호라는 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당장 메모를 해놓고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나무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순간에는 신기하게도 감기 몸살 기운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 도착해서 바로 아버지가 알려주신 번호를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로또에 당첨되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상상을 많이 하지만 로또는 당첨될 확률도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뽑힐지도 모르는데 로또 용지를 매번 사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절대 로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알려주신 번호가 진짜 당첨이 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속는 척하고 없는 돈을 끌어모아 샀습니다. 저는 똑같은 번호로 3장의 로또 복권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저녁이 토요일이라서 로또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을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꿈자리도 너무 좋았고 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신 번호라서 저는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기대감이 커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니 내심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TV 앞에 앉아서 로또 복권 방송을 기다리다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맞춰보니 세상에나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손이 너무 떨렸고 꿈이 아닌지 계속 꼬집어봤지만 아팠어요. 1등의 로또 용지를 무려 3장이나 샀기 때문에 로또 1등에 3번 당첨된 거죠. 1등의 상금은 무려 20억이었어요. 그 돈이면 평생 놀면서 살아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이제 고생은 끝이라는 생각을 하며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얼른 집에 와봐. 나 로또 당첨됐어. 남편은 놀라서 얼른 달려와서 용지를 보면서 얼마야? 라고 물어봤죠. 20억이야. 이제 빚 다 갚고 평생 놀면서 살 수 있어. 하면서 남편이 금방 집으로 돌아왔죠. 로또가 당첨이 되어 용지를 남편에게 드린 애미니 남편은 미워요. 그래서 1등 당첨 금액이 얼마라고? 20억이야. 20억. 우리 이제 빚 다 갚고 평생 놀면서 살 수 있어. 하면서 액수를 듣고 갑자기 눈빛이 변했어요. 그 용지를 들고 달아나는 겁니다.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고 저는 잡을 틈도 없이 남편은 사라졌죠. 남편의 로또 당첨에 눈이 멀어서 결국 저를 버리고 20억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한 장이 더 남아있었기에 남편을 더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상황 덕분에 저는 남편을 앞으로 절대 보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에게 우리 이제 이혼하자.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이혼 도장 찍고 가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지니고 있던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남편을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 도장을 찍었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법원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저희들 사이에는 아이도 없고 분할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은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숙려기간을 면제를 받았고 법원을 다녀온 후 은행으로 가서 세금 떼고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 받아보는 큰 돈에 감당이 되지 않았고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우선 저는 돈을 받고 분식집으로 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새벽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일도 계속하고 싶었지만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면 분식집을 오랫동안 운영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분식집 운영 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렸고 저는 돈에 욕심도 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잘 얻고 크게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의 작은 빌딩을 매매했습니다. 그 결과 돈이 적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돈을 굴리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쓰면 예전처럼 되고 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건물을 사게 되면서 월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채업자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제 로또 종이를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후에는 가게 장사도 잘 되고 건물 월세도 제 시기에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항상 골칫덩어리였던 남편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혼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조그만한 변화가 생기는 정도였습니다. 분식집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면서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뭐라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겠죠. 어느 날 가게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멀리서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옷도 너무 해져 있고 거의 노숙자와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 로또 종이를 가지고 도망간 전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다가와서 그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이 제 것을 다 팔아먹고 도박에 쩔어서 사라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돈도 모이고 별다른 문제도 없습니다. 했는데도 사채업자들은 믿지 않고 폭력까지 쓰면서 남편의 당첨 금액을 거의 다 뺏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사채업자들이 항상 자기를 뒤쫓아다니고 있어서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며 돈도 한 푼도 안 남아 있어서 지금은 지하철 바닥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몸은 정말로 성한 곳이 없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너무 가엾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남편도 제 로또를 훔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미화야, 너 어디서 살고 있어? 우리 저번에 살던 집으로 가니까 아무도 없던데. 나 저기 오피스텔로 이사했어. 뭐, 이사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왔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야? 아니, 그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벌어? 사실 그때 로또 1등 용지 3개 가지고 있었어. 현태씨, 나 당신 시험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였지. 그런데 용지를 들고 달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래도 고마워. 내가 10년간이 현태씨한테 시인 콩깍지 그때 일로 벗게 해줘서. 미화야, 제발. 내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면 안 될까? 현태씨, 난 다른 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매일 일하고 번 돈들 다 현태씨가 도박한다고 다 가져갔잖아. 처음엔 봐줬지만 점점 생활비도 바닥났고 밖에서는 다른 여자들이랑 술 먹고 오고 난 절대 현태씨 만나고 싶지 않아.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랑 다시 재결합해줄래? 재결합? 절대 꿈도 꾸지 마.
우리 가겐 다시 찾아오지만 혼자 평생 그렇게 살아. 남편은 제게 찾아와 양심도 없이 다시 자기랑 재결합을 하자고 했고 저는 다행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 꽃도 주고 가게 일도 돕겠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직접 내쫓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내쫓았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돈도 조금씩 모아서 작은 건물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에 알바생을 뽑고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예전부터 손님들이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프랜차이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다행히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식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 분식집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가맹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 재혼할 생각이 없으며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로지 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